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5조 3천억 달러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국방, 국경보안, 에너지 분야 예산을 포함한 공화당의 대규모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를 감세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217대 215의 근소한 표차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토마스 매시 의원이 재정적자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하원 각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한 후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보수 성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약 45분간 표결을 지연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로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추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2023년 초당적 합의로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한 상태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 봄 중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10일 뉴욕 허드슨강에 관광 헬리콥터 한 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멘스 CEO의 일가족이 탑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뉴욕시를 관광시키던 헬리콥터 한 대가 허드슨강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와 관광을 하던 일가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멘스의 CEO인 아구스틴 에스코바와 그의 부인 그리고 3명의 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운영회사의 웹사이트에는 부부와 세 자녀가 헬리콥터 탑승 전에 웃으면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당시 헬리콥터는 뉴욕 다운타운에서 오후 3시경 출발했으며 비행시간은 18분 이내였습니다. 레이더 데이터에 따르면 헬기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 자유의 여신상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꼬리 부분과 회전 날개가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강물에 낙하하면서도 회전 날개는 계속 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동체에는 연기가 났고 제어할 수 없이 회전을 하다가 강물에 부딪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정부가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 달러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을 공식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이 각 정부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적 압박보다는 5만 7천여 명의 그린란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 캠페인이 중심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NSC 회의에서는 군사 개입 가능성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그린란드를 방어했다는 내용을 담은 90초짜리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홍보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덴마크가 현재 그린란드에 연간 6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미국이 주민 1인당 연간 1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을 그린란드에 매장된 히토류, 구리, 금, 우라늄, 석유 등의 천연자원 개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발 속에서 미국은 주민을 직접 설득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과 홍보 활동이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편 미국과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파나마는 주권과 시설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미군의 배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미군은 파나마가 통제하는 시설에서 훈련과 기타 활동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파나마 문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경찰이 수사 기록에 자신이 가한 폭력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영상이 퍼지자 해당 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 거주하는 마우이 힐 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오와 시티 경찰의 행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아이오와 시티 경찰국 소속 알라리오 아르세나스 경관이 48세 한인 조나탄 김 씨를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경관은 김 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누르며 복부를 3차례 가격하며 폭행을 시작합니다. 이후 김 씨 위에 올라탄 채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연속 8차례나 가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김 씨는 방어하려 손을 뻗었지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곧바로 몸이 축 처지며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후 경관은 김 씨의 팔을 뒤틀어 수갑을 채우고 머리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김 씨의 의식을 확인한 듯 그의 얼굴을 살펴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관을 향해 당신의 행동은 불법이라고 외치는 장면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3분경 아이오와 시티의 길버트 코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가 체포에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김 씨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만 담겨 있었으며 경찰의 폭행 사실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르세나스 경관의 과잉 진압과 경찰 측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인도와 네팔 지역에서는 몬순이 시작되는 6월 전후로 벼락 피해가 집중되는데요. 이틀 사이 최소 40명이 벼락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몬순 전조 현상으로 발생한 벼락에 의해 이틀 새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현지 언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8개 지역에서 벼락으로 인해 2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9일에서는 베구라사이 등 4개 지역에서 13명이 숨졌으며 대부분은 농작업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하르주 정부는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40만 루피 약 5천 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악천후시 외출을 삼가고 가능한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도 파트나에서는 1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평균 강우량이 43.6mm를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11일과 12일 사이에도 비하르 일부 지역에 강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하르와 국경을 맞댄 네팔에서도 같은 날 벼락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는 12세 어린이 1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2명은 들에서 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네팔 지역에서는 몬순이 시작되는 6월 전후로 벼락 피해가 집중되며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한 리조트 방에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시신을 방 벽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플로리다 키라르고의 한 리조트 호텔에서 33세 남성 닐런 램이 여성 마리 틸먼을 폭행 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 벽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램은 성매매 목적의 만남 도중 틸먼이 떠나려 하자 문을 막고 제지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폭행하자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틸먼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램은 그녀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수건과 린넨으로 방을 정리하고 시신을 물탱크 아래 벽장에 숨겼습니다. 이후 체크아웃한 램은 피해자의 소지품과 오염된 수건 등 쓰레기 봉투 3개에 담아 방에 남겼습니다. 호텔 측은 이 방에 다른 손님을 투숙시켰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틸먼의 얼굴에 여러 외상이 있었으며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쿡카운티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재산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택 소유주들이 급등하는 재산세 때문에 골치를 앓자 쿡카운티에서 구제책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세 납부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에게
$1,00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른 재산세로 인해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부담이 커진 주민에게 딱 한 번 펀드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쿡카운티는 주택 소유주 지원 기금으로 $1,500만 조성해 현금으로 $1,360만 지급한 후 나머지 $140만 덴버에 본부를 둔 에이드킷 회사를 고용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은 1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재산세가 50% 이상 급등했거나 가구당 중간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쿡카운티 측은 해당 주민은 오는 6월경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8월경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립학교에서 교실 내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셀폰 사용에 대한 학교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셀폰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것을 막고 셀폰을 교실 밖에 둠으로써 향후 수업 진행이나 시험을 치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일환입니다. 크리스티나 캐스트로 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교실 밖으로 내쫓아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고교 교사 중 72%가 셀폰이 수업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외에도 이미 10개 주에서는 교실 내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혹은 신체 부자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기 등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